안녕하세요. 문화강국 2024년 한국미수사 특강 해외 우리 문화재의 보고 프랑스 국립김해박물관을 가다 조선 후기 사실주의 조만영 조상화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작년에 스틴과 윌렘 드 쿠닝 듀오 전시가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볼 수 없는 귀한 컬렉션이 미국에서 와서 겨울비와 낙엽으로 질펀한 파리 거리를 조심스레 밟으며 아침부터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향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내려 뽕데자 다리를 건너고 띨러리 공원 진입 후 미술관까지 직진하는 동안 거리는 한산했죠. 그런데 미술관 안에는 텅 빈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관객들로 북적였어요. 전시실에는 오랑주리 스틴 컬렉션 27점과 미국 반스 재단의 두쿠닝 15점이 조명으로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외 문화재로 파리 김해 박물관의 조만영 초상화를 오랑주리 듀오 전시와 함께 비교해 감상해 볼게요. 이번에 소개할 세 그림은 모두 초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한철의 초상화는 19세기 조선 화원의 사실주의를, 수티는 20세기 파리파의 반추상화를, 윌렘 드 쿠닝은 세기말 뉴욕파의 초상화를 선보이므로 미술 양식이 서로 확연히 다르지요. 먼저 화원 이한철의 아카데믹한 사실주의 초상화를 살펴볼게요. 김해박물관이 1998년에 빅토 콜랑 드 플랑시의 컬렉션을 구입하여 소장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초상화의 걸작이자 당시 화원 아카데미즘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으로 평가받습니다. 1845년에 38세의 젊은 화원 이한철이 70세의 조만영을 그린 초상화예요. 이한철 출본 풍은 병신생 70 을사 기사본이라는 그림 오른쪽 상단의 한자 낙관으로 작품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38에서 세로 51cm이며 한지에 수묵담체했습니다. 얼굴은 4분의 3 측면으로 인물의 흉상을 삼각형 구도 안에 안정감 있게 담았지요. 이 구도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 유행하던 다빈치의 삼각형 구도예요. 그러나 소재는 다분히 한국적입니다. 삼호관대, 턱수염, 목에는 먹과 호분을 사용하여 무채색만으로 인물의 엄격한 분위기를 끌어냈고 분홍색 관복에 파란색 관대는 우아하고 부드럽습니다. 화면 왼쪽을 강하게 응시하는 눈엔 선비의 완고함이 역력합니다. 배경은 텅 비워둔 채 탄력 있는 선 하나만으로 조만영을 실제인 듯 묘사했고 맑고 깨끗한 색으로 내면의 깊이감도 표현하여 이한철이 화원으로서 그의 역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특히 얼굴에는 서양식 원근법이 돋보이죠. 19세기 동지사를 통한 북경발 서양식 원근법이 화원들에게 이미 퍼져 있었고 이한철도 이것에 익숙해 보입니다. 이 그림은 서양식 사실주의 기법을 빌려 인물의 외형뿐 아니라 인간의 심리까지 표현한 전신 초상화에 속합니다. 16세기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 티치아도가 전신 자화상으로 원숙한 화가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듯 이한철도 같은 방식으로 인물의 무게감을 실어 초상화의 완성도를 높였어요. 화풍은 김홍도의 영향으로 맑고 깨끗하며 단원처럼 서양식 원근법에도 능숙합니다. 이한철은 2대째 궁중화원으로 1846년 헌종 어진, 1852년 철종 어진, 1872년 고종 어진 흥선대원군 추사김정희를 그려낸 초상화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조만영이 누구길래 잘나가는 도화석 화원이 직접 초상화를 그려주었을까요? 조만영은 한때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했던 풍양조씨, 세도정치의 핵심 인물로 조선 후기 어영대장, 훈련대장, 영돈용 부사를 지냈고 문무를 겸비한 고급 관료이자
뛰어난 서예가였어요. 조선 제24대 왕 헌종의 외조부로 어린 임금을 파란만장한 정치판에서 끝까지 지켜준 대신이며 그의 딸이 바로 조대비로 더 많이 알려진 신정왕후입니다. 이렇게 왕실과 사돈을 맺은 가족사로 1845년 70세 되던 해에 임금에게 궤장을 하사받고 영돈령 부사가 된 것을 기념하여 그의 초상화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조대비 뒤엔 당시 국정을 손에 쥔 그림 속에 깐깐하고 치밀해 보이는 아버지 조만영이 있었습니다. 수틴, 반추상 초상화. 샤임 스툰은 누구인가? 스툰은 20세기 파리파의 대표 화가입니다. 벨라루스 공화국의 민스크에서 태어나 1912년에 파리에 도착했어요. 프랑스 여행 후 격정적 풍경화와 멜랑콜리하고 캐리커처식의 신체를 극적으로 변형시킨 인물을 주로 그렸습니다. 수틴 대부분의 초상화가 그렇듯이 대표작인 성가대 소년도 검은 배경에 흰 옷으로 진한 명암 대비를 주었고 사실주의적 인물 묘사보단 작가의 주관성을 드러낸 반고 계열의 표현주의 초상화입니다. 이러한 그의 반초상화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부담없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수틴 그림에 최초로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의 화상 폴 기욤을 통해 미국의 컬렉터 반스가 수틴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틴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습니다. 폴 기욤이 수틴을 알아봐준 명견 덕분에 현재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은 유럽에서 제일 많은 숫자의 수틴 컬렉션을 소장했어요. 윌렘 드 쿠닝의 추상 표현주의의 초상화. 수틴의 화신 윌렘 드 쿠닝의 추상 표현주의 계열 여인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수틴의 화신일까요? 누쿠닝만큼 수틴의 표현주의 그림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계승한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작가는 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930년대에 수틴의 그림을 처음 보았고 50년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수틴 회고전을 두 번째로 보고 1952년 미국의 반스 미술관에서 세 번째로 보았어요. 이후 1960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수틴에 미쳐서 수틴처럼 그립니다. 결국 40년대 고전 양식의 여인 초상화는 50년대에 급격히 변화하여 표현주의 추상으로 이동했어요. 누쿠닝의 여인은 인물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형태는 거칠고 붓질은 빨라져서 무서울 정도로 과격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그의 후반기 화풍이 얌전한 수틴의 반추상적 초상화에서 더 나아가 액션 페인팅 단계의 자유롭고 과감한 추상화가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요. 지금까지 이한철, 수틴, 드쿠닝 세 화가의 초상화를 통해 같은 장르지만 서로 다른 표현 기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게 그리는 구상미술에서 똑같게 그리지 않는 추상미술로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와 초상화도 이렇게 진화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지요. 서양식 원근법에 기초한 이한철의 사실주의, 조만영 초상화는 수틴에 이르러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 섞이면서 형태와 색이 반쯤 풀어져 해체되고 누쿠닝의 여인 연작으로 가서는 급기야 서양 미술 500년의 금자탑, 원근법 또는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이것이 제대로 해체됩니다. 그리고 이내 화면에서 빅뱅처럼 폭발하지요. 이렇게 구상에서 추상으로 미술 양식이 변화하는데 꼬박 1세기가 걸렸네요. 여러분은 자신의 초상화로 어떤 미술 양식이 마음에 와 닿았나요? 이한철의 똑같은 초상화? 수틴의 반쯤 똑같은 초상화? 아니면 드쿠닝의 안 똑같은 초상화?